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를 차지해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령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유망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대화형 자연어 처리 기술. 혈액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나노바이오 의료 센서. 3D 홀로그램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실감형 스마트워크. 재활치료와 간병을 돕는 라이프케어 서비스 로봇.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질병을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분자 영상 질병 진단 기술. 유전체를 분석하는 초고속 유전체 해독 기술 등 많은 유망 기술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럼 활기찬 고령 생활을 위한 또 다른 3가지 스마트 에이징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송병호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수명의 증가로 미래에는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요?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스마트 에이징을 선도할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에이징 기술이란 질병이 없는 신체적 건강함을 기본으로 정신적인 활력과 활발한 사회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실화되면 고령 인구의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성을 유지시켜 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 시간에는 활기찬 고령 생활에 이끌어줄 스마트 에이징 10대 기술 중 대표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찾아온 100세 시대. 그리고 활기찬 고령 생활을 이끌어줄 스마트 에이징 기술. 노인성 치매 등 뇌질환을 해결해줄 신경줄기세포 치료 기술부터 생체 신호를 분석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생체 신호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를 스스로 파악해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근력 지원 로봇 수트까지. 지금부터 고령화 사회를 책임질 대표적인 과학 기술들을 알아볼까요? 손에 휴대폰을 멀쩡히 들고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찾고 냉장고에서 TV 리모컨이 나오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증상이 심각해지면 노인성 치매를 의심하게 되죠. 노인성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65세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인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여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기억력 장애와 사고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을 동반하며 말기에 이르면 경직, 보행 이상 등의 신경학적 장애뿐 아니라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활기찬 고령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이징 기술, 그 첫 번째인 신경줄기세포 치료 기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신경줄기세포란 중추신경에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를 말하는데요. 신경줄기세포는 뇌 손상에 따르는 염증에 반응하여 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숙, 미분화된 상태로 계속 증식할 수 있는 뇌의 원조세포이기도 하죠. 이러한 원조세포인 신경줄기세포를 뇌질환으로 인해 신경세포가 대량으로 손실된 뇌 부위에 이식함으로써 신경회로를 보존하고 신경기능을 회복시키는 기술이 바로 신경줄기세포 치료기술입니다. 손상 혹은 기능 부전을 보이는 신경계에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할 경우 신경축이라는 곳에 통합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 공간적 신경 발달, 미세 환경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적, 기능적으로 적절한 신경세포로 분화되어 기능 부전을 보이거나 사멸한 신경세포를 대체하고 손상된 신경회로를 재건해 결과적으로 신경재생을 유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경줄기세포를 알츠하이머와 같은 다양한 퇴행성 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이식해 실험한 결과 손상된 신경세포 대체 및 재생, 항염증, 면역반응 조절 등 치료에 있어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현재 대략 65세 이상 노인의 10%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치매 환자 비율은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등과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탓에 2015년에는 치매 환자 비율이 58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증가할수록 직접 진료비 및 간접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뇌 질환을 비롯한 신경계 질환 관련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하니 신경줄기세포 치료 기술은 노인성 치매 치료뿐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고부가 가치의 최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마트 에이징 기술은 생체신호 인터페이스입니다.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기술이란 뇌전도 및 근전도와 같이 인위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기적 생체신호를 감지해 컴퓨터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의 장치 없이도 사용자가 몸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이고 TV 리모컨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사람의 근육이나 안구와 같은 생체를 넘어 사람의 생체에서 발생하는 뇌파 같은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 컴퓨터를 제어하는 생체 신호 기반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생체 신호를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거나 명령어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가상현실 분야에서의 시각이나 청각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 연구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향후에는 신호와 감각을 매개로 컴퓨터와 효과적으로 인터페이스하는 기술들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 기구가 사용되는데요. 심전도기를 이용하면 심장의 박동수와 규칙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심실의 크기와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안전도는 망막의 전이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눈의 위아래 혹은 좌우에 전극을 설치해 안과적 처방이나 안구 움직임을 기록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전도는 근육세포가 전기적이거나 혹은 신경적으로 활성화돼 발생하는 전이를 탐지하는 장비로 의학적 이상이나 인간 움직임의 생체 동력학 분석에 이용되죠. 생체 신호 인터페이스 기술은 크게 신호 획득, 전처리, 특징 추출 및 분류 과정을 통해 구현되는데요. 신호 획득 방법은 인체의 미세한 반응을 직접 삽입해 세포에서 직접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것과 피부 표면에 전극을 붙여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체를 통해 획득한 신호는 신호의 강도가 매우 약하고 많은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인체에서 획득한 신호의 증폭 및 노이즈 제거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획득한 신호를 증폭시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보가 포함된 특정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획득한 생체 신호에 필터를 적용해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나 잡음을 제거하게 됩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인체 신호는 잡음이 제거되고 신호 강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만 아직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신체의 자율 조절을 위한 다양한 신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신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이나 의도가 포함된 특정 신호를 추출 및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신호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이나 의도가 포함된 일부 신호의 시작과 끝을 찾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이나 의도를 예측하는 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보, 즉 특징을 추출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용자의 명령이나 의도에 해당하는 특징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알려지지 않은 새롭게 획득한 특징의 경우 사용자의 어떤 명령이나 의도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최종 명령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최종 명령어를 입력해 전자기기 및 기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사지마비 환자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휠체어가 대표적 사례인데요. 이 휠체어는 사람이 머리를 움직일 때 나오는 목의 근전도를 이용해 좌우, 앞으로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와 IT를 융합한 세계시장 규모가 2010년 129조 원에서 2020년에는 5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이모티브 시스템은 헤드셋 모양의 이모티브 에폭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이 헤드셋을 착용하면 전기 휠체어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상당수의 고령자들이 운동 및 인지장애를 겪게 되고 이에 따른 생산성 감소 및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체 신호 및 신체 동작 기반의 인터페이스 기술은 센서를 몸에 부착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된 생체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년층에게 널리 응용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건강 모니터링에도 활용될 수 있어 건강 상태를 관리 진단해 적절한 운동을 처방하고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유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 추세를 미뤄볼 때 생체 신호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의 활용성, 잠재성은 그야말로 무한대로 보입니다. 일본 스쿠바대 연구팀은 팔 다리에 착용하는 외골격 로봇 HAL을 개발했는데 HAL은 사용자가 근육을 움직이려 할 때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 70kg이 넘는 물체도 번쩍 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설명할 근력 지원 로봇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번에는 근력 지원 로봇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근력 또한 줄어듭니다. 근력이란 근육 수축에 의해 생기는 근육의 힘을 말하는데요. 근력이 약해지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이나 야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스마트 에이징 선도 기술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줄 근력 지원 로봇 수트입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아이언맨처럼 신체 골격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옷처럼 착용하면 근육에 들어오는 신경의 전기적 신호를 순간적으로 감지해 무거운 물건을 가볍게 들 수 있거나 신체 기능이 약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동작을 도와주는 수트입니다. 로봇의 구동은 모터 등의 동력 발생 장치를 통해 근력을 보조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신체의 일부인 근육의 실질적인 힘을 증강시키기보다는 근육의 사용 의도를 인식하여 사용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힘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두뇌에서 근육으로 전자신호가 전달되는데 이 신호가 신경망을 지날 때 피부 표면에 미세한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이 전자파를 탐지하고 분석해 근육이 움직이기 전에 몸에 장착된 모터에 명령을 내립니다. 힘을 보태라는 명령이죠. 이처럼 근력 지원 로봇은 움직이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감지형 센서가 정확하게 읽어낸 뒤 로봇에 장착된 모터가 회전하며 다리를 펴거나 팔을 움직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감지해 로봇팔의 모터가 작동해 사용자의 근력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근력 지원 로봇 수트는 활용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골격계가 정상인 사용자가 착용해 훨씬 큰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근력 증강 로봇이 있는데요. 각종 산업 현장은 물론 군 작전 상황 같은 곳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보조 로봇은 근력이 약화된 노인이나 환자를 보조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데요. 힘을 세게 해주는 근력 증강 로봇과의 차이점은 단순히 근력을 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신경마비 등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노인 또는 환자의 행동을 적절히 보조하거나 방해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재활 로봇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여러 형태의 로봇수트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일부 연구팀에서는 개발이 끝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걸을 수 있는 형태의 로봇수트를 개발해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농사 보조용 로봇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사작전 수행을 도와주는 로봇 갑옷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다리가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립 보조 및 보행 보조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후유증과 재활치료 및 간병인의 수요가 늘어날 텐데요. 로봇수트가 상용화된다면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야외 활동을 도와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수트 시장이 2014년 이후 연평균 69%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보행보조와 간병, 재활치료용 로봇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 재활 및 고령친화 의료기기 시장과 로봇수트 시장이 합쳐진다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하루빨리 로봇수트가 상용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활기찬 고령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스마트 에이징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에게 있어 고령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고령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한 투자와 지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